자, 오늘은 대칭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칭이동 잠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배우는 점의 대칭이동과 직선의 대칭이동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칭이동은 그 이동시키는 대상에 따라서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 두 가지를 공부했었죠. 대칭이동의 기준, 어떻게 대칭이동시키는에 따라서 점 대칭과 우리가 선 대칭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죠. 점 대칭에는 원점 대칭이 있었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선 대칭은 또 뭐가 있었죠? X축, Y축, Y는 X.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요 기본적인 점 대칭, 선 대칭 외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일반적인 점 A, B 대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도 AX 플러스 B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자, 요 두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점 대칭의 핵심은 이제 중점 조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중점 조건. 요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우리가 점 대칭 이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Y는 AX 플러스 B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 요 A, B 요 대칭 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얘들은 살짝 치우겠습니다. 먼저 요 그림을 살펴보면 요 P점 요 X, Y를 요 점 A, B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 점이 우리가 P 다시 X 다시 Y 다시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점 대칭이라는 거는 요 P와 A, B와 P 다시는 일직선 위에 있고 요 A, B와 P 사이의 거리랑 A, B와 P 다시의 거리가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 대칭의 그래프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자, P와 P 다시의 중점이 기준이 되는 A, B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P와 P 다시의 중점은 두 점의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고 또 두 점의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죠. 요 놈이 곧 A, B가 된다는 것. 자,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우리가 점 대칭 이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A, 3을 자,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B다. 잠깐 상황을 보면 여기 A, 3을 4,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2, B가 되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세 직선은 한 직선 위에 있고 거리와 요 거리의 길이는 서로 우리가 같다. 자, A, 3과 마이너스 2, B의 중점이 4, 5가 된다. A 빼기 2를 2로 나눈 값과 3 더하기 B를 자, 2로 나눈 값은 4, 5가 되더라. 자, 따라서 A는 자, 10이 되고 B는 10 빼기 3,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는 70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배울 내용.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 이동을 공부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P, X, Y를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우리가 이제 P 다시라고 한다면 요 P와 P 다시의 중점은 요 Y는 AX 플러스 B 요 직선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와 P 다시를 이은 요 선분은 요 기준이 되는 Y는 AX 플러스 B 요 직선과 서로 수직을 이룬다라는 것.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우리가 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P 다시의 수직 이등분선이 Y는 AX 플러스 B이다.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맞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제 자추의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P와 P 다시 X 다시 콤마 Y 다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자, 맞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자,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점 1,4를 y는 2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y는 2x-3이라고 하고 이 점을 1,4라고 하죠. 자, 이놈을 y는 2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뭐 요 정도의 존재하겠네요. 뭐 a, b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첫 번째 무슨 조건? 자, 중점 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Q의 중점 요 m은 직선 y는 2x-3 위에 있다. 자, a 더하기 1을 자 2로 나눈 값과 자 b 더하기 4를 자 2로 나눈 값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b 플러스 4 y에 대입했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x에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 서로 같다. 자, 약분시키고 얘를 정리하면 a-b는 6. 자, 요런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구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직 조건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PQ의 기울기 a-1분의 b-4.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 요 L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 2를 곱한 값이 자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a-1을 양변 곱하고 정리를 해보면 2b-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그러므로 a-2b는 우리가 요놈과 요놈을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식을 이제 빼보면 자, b는 마이너스 3, a는 3.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얘는 살짝 지우고 두원 이거와 이거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네요. 비록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지만 우리가 원을 이제 도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항상 원은 중심, 그 이제 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요 원의 중심은 이제 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두 놈을 대칭 이동시키는 직선이 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 직선 L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수직이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직선에 대해서 0,0과 2, 마이너스 4가 서로 대칭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처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요 0,0과 2, 마이너스 4 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여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따지냐면 요 직선 L은 뭐를 지난다? 요 두 점의 중점 2분의 0 더하기 2, 2분의 0 더하기 자 마이너스 4 자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자, 요렇게 하나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요걸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x 대신에 1,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2b 플러스 5는 0. 자, 요런 결론을 하나 구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수직 조건. 요 두 선분의 기울기와 요 직선 L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 직선을 y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5 우리는 요 놈만 알면 되겠네요. 자, 두 선분의 기울기 2 마이너스 0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자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요놈과 요놈을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까요? a 더하기 4a는 자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는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자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등수학 상 이제 기본 개념 강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